선천인의 주역해설 효사편, 수화기제 효사편입니다. 수화기제 효사 원문. 주역 뉴스, 선천인 주역 뉴스를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효사는 옛날에 주역의 역사가 2500년이 되는데, 2500년 동안 이 효사는 주나라에 문공이 지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문공은 문왕은 무왕의 아버지였습니다. 문왕이 감옥에 갇혀서 이 효사를 적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주역의 효사는 공자께서는 이 주역의 효사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읽고 또 읽고, 지역책을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주역의 가죽끈이 3번 떨어질 정도로 읽었던 것이 바로 이 주역의 효사입니다. 효사에는 황금 같은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효사는 6개, 보시다시피 효들이, 음효, 양효들, 이런 효들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고, 맨 아래의 효는 읽을 때 초를 붙여주고, 맨 위의 효는 읽을 때 상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양일 때는 9, 음일 때는 6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수화기제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초효는 맨 처음에 양이니까 초구, 두 번째 음이니까 62, 93, 64, 95, 맨 위니까 상류,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6개의 효, 주역 대승계는 6개의 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칭은 산천이 수화기제에서 보여드렸듯이 처음은 초, 나중은 상, 나머지는 거기에 맞게 해서 62, 93, 64, 95 이런 식으로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화기제의 제일 처음 초구를 봅시다. 초구, 효사 원문 초구. 초구는 애기륜하며 유김이면 무구리라. 무슨 말이냐? 초구는 그 바퀴를 끌면서, 마차를 지금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퀴를 끌면서 그 꼬리를 적시면 허물이 없으리라. 어떤 마차가 어떤 강이나 어떤 냇물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꼬리를 적시면 허물이 없으리라. 상전에서 뭐라고 하느냐? 상전초구, 상월. 애기류는 어무구야니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애기류는 의가 허물이 없느니라. 어리 뭘 할 수 있지만 어리 때문에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친구를 배신하고 돈을 벌 수 있지만 어리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차를 타고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어리 때문에, 친구가 갖고 있는데 혼자 마차를 타고 갈 수 없다. 어리. 애기로는 의가 허물이 없답니다. 그런 의가 허물이 없답니다. 해설초구, 산천이 해설 봅시다. 초구는 음이 점점 자라나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수화기제는 이제 가을이니까 음이 점점 자라나는 시기죠. 수화기제의 시기에 양으로서 하부 맨 밑의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고, 하부 맨 밑에 바르게 자리에 있죠. 활동하는 힘이 아직은 미약한 어린 양이다. 초구의 바로 위에는 유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기가 있죠. 상부에 홍하는 자기짝이 있다. 상부에는 보면 홍하는 짝이 상부에 있는데, 양이면 음이 있는데, 있네. 음이네. 육사. 네. 자기짝이 있네. 이 이제 효사 해석에서 위에 자기짝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웬만하면 좋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자기짝이 있으면 어려운 것은 나누고 좋은 일은 같이 더하고 짝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초구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상부에 호응하는 자기 육사가 있으니 찾아가면 자기 짝을 찾아가면 화합할 수 있다. 야, 자기 짝을. 그래서 이러한 초구에 대하여 그 바퀴를 끌면서 자기 짝을 지금 찾으려는 거예요. 그 꼬리를 적시면 허물이 없으리라. 짝을 찾아가는데 아무래도 여행을 하면서 좀 여행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좋답니다. 여사음은 유기는 부상 기불이니 물축하면 7일에 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유기는 지엄이가 머리 장식을 잃는 것이니 쫓지 않아도 7일 만에 다시 얻으리라. 머리 장식이 있었는데 그 잊어먹었답니다. 근데 7일 만에 다시 얻는답니다. 상전에서 뭐라고 편지 봅시다. 상전 6기. 상활 7일 덕은 이중도야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7일 덕은 적절한 가운데의 도로서 하기 때문이라. 이 자리가 좋기 때문에 가운데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뭐든지 잘 된답니다.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산천의 해설 봅시다. 산천의 해설 6기. 6기는 음이 점점 자라나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하부에 하나뿐인 귀한 그렇죠. 귀한 음이죠. 하나예요. 가운데의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고 이 자리가 바르는 자리입니다. 상부에 홍하는 자기 음이면 양이 되거든요. 야, 양이네. 그것도 엄청 존귀한 구호와 자기자입니다. 구호가 이제 정치편에도 제가 사천 주인이었어요. 정치편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여당의 대표 한나라의 대통령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서로 자기 짝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기는 바로 아래에 초구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아래에 초구가 있네요. 이 초구가 좀 껄떡거리겠네. 이게. 바로 위에는 구삼이 있다. 바로 위에는 또 구삼이 있네. 이 좋은 자기짝이 있는데 지금 양들을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기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상부에 자기짝인 구호가 있으나, 그렇죠. 자기짝인 구호가 있는데 주변에 양으로 둘러싸여 있었어. 위에 지금 대통령과 자기짝이 할 수 있는데 혼자 지금 주변에 양들 때문에 둘러싸여 있어서 자기 짝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기 짝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을 겪겠다 이게. 그냥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이제 이 머리에 이제 귀한 이제 장식을 잃어본 걸 얘기했습니다. 머리에 귀한 장식이 바로 구호였는데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유기에 대하여 그러니까 양들이 둘러싸여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자기 짝을 만나는데 지엄이가 머리 장식을 잃는 것이니 지엄이가 머리 장식을 잃는 것이니 쫓지 않아도 7일 만에 다시 얻으리라. 근데 이제 기다리면 이 양들이 찝쩍거리는 걸 이제 참고 기다리면 어머니서 잘 기다리면 자기자 구호를 만날 수 있답니다. 효사원문 이제 구삼 봅시다. 구삼은 고정이 벌기방하여 3년 극진이 소임물령이니라. 무슨 말이냐? 구삼은 이 고정이 언나라, 그러니까 이 주나라, 이 주역이 나오기 전에 나라가 언나라입니다. 언나라. 주역이 나오기, 주역을 지은 나라가 주나라였으니까 그 이전의 나라가 언나라. 언나라의 고정이 기방을 쳐서 3년에야 이기니 기방을 이제 정벌하기에 갔는데 3년 동안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겨우 이겼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인은 서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 상전. 상활. 3년 극진은 비하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3년 극진은 힘이 든 것이나 힘이 되는 거죠. 3년 만에 전쟁을 3년 동안 해서 이제 겨우 이기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해설 산천인의 해설 봅시다. 구삼은 음이 점점 자라나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양이죠. 아래 소승계의 제일 높은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여 활동하는 힘이 극치에 도달해 있다. 구삼은 바로 아래에 유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기를 타고 있네요. 바로 위에는 육사가 있다. 엄들이 또 둘러싸여 있네. 그리고 상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양이면 음이 되는데 있네. 그죠? 상육이 있네. 상육도 그래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 이게
전임 전임 대통령 또는 여당의 국가 원로, 여당의 원로 뭐 그 정도 위치였습니다. 자기 홍하는 이제 자기 짝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고귀한 분이 자기 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엄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네요. 주변에 엄들로 둘러싸여 있었어. 자기 짝을 만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 엄들이 막 접촉거리니까 자기 짝을 만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구삼에 대하여 어느 나라 고종이 기방을 쳐서 3년해야 이기니 소인은 서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짝을 만나는데 3년이 걸립니다. 이 엄들을 이제 물리쳐야 할 자기 짝을 만나기 위해서 극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려야 겨우 이제 자기 짝을 만납니다. 효사 원문 육사를 봅시다. 육사는 유의 유의였고 종일견이라. 육사는 젖는데 이제 젖는답니다. 물에 젖든 하여튼 어디에 젖는데 헌옷가지를 준비해두고 종일토록 경기 아니라. 그러니까 밖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하고 있으면 비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또 젖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밤을 새다 보면 밤에 또 서리가 내려서 또 이렇게 젖을 수도 있고, 헌옷까지 이제 젖을 대비해서 자리를 안 뜨고 지키기 위해서 헌옷가지를 두고 종일토록 경계한답니다. 상전을 봅시다. 상전의 육사. 상활. 종일계는 유소여라. 무슨 말이냐? 상전에서 말하기를 종일계는 의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야. 뭐 의심하는 바가 있답니다. 경계하는 게 아니 머릿속에 뭔가 의심하는 게 있답니다. 뭘 의심하는지, 남편이 마누라를 의심하는지 어쩌정이 있어서 하여튼 의심한답니다. 뭘 의심하고 있다. 산천의 예를 봅시다. 육사는 엄이 점점 자라나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엄이 점점 자라나는 수화기제, 가을이니까 엄은 수화기제의 시기입니다. 엄으로서 상부소송계의 맨 밑에 위치하고, 상부에서는 맨 밑이죠. 육사는 바로 아래에 구삼을 타고 있으며, 바로 아래에 구삼을 타고 있고, 바로 위에는 조그마한 구호가 있다. 양털이 둘러싸여있네요. 그리고 하부에는 홍하는 자기 짝이 있다. 그렇죠? 초가 있죠. 이와 같이 육사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하부에 홍하는 자기 짝이 있으나 양으로 둘러싸였어. 예, 조그만 구호 위에는, 아래에는 또 구삼이 있고, 양들이 이제 둘러싸였어. 자기 짝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짝을 만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이러한 구사에 대하여 졌는데 헌옷까지 준비해두고 종일토록 깬 게 아니라, 이 구사의 입장에서 그렇겠죠. 나의 짝은 누구일 것인가? 이 구호일 것인가? 이 구삼일 것인가? 아니면 요 초구일 것인가? 나의 짝은 이 세 명 중에서 누구일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네요. 나의 짝은 가까이에 있는 구호일까? 위에 구호일까? 아래 구삼일까? 의심. 그래서 이제 종일토록 경계하면서 옷이 막 비에 젖는지도 모르고 헌옷까지 준비해놓고 머리를 싸매고 지금 고민하고 경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구사였습니다. 효사는 뭐 이제 구호를 봅시다. 구호는 동민사루가 불려서린 지약제 실수기복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구호는 동쪽에 이제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이 소를 잡는 것이 서쪽에 이제 어떤 이웃이 간략한 제사라서 그 복을 받으면 못하는 이라. 소자와 제사 지내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그냥 제사 지낼 때 간략하게 이제 밥하고 그다음에 간소하게 이제 평소에 먹던 거에다 좀 몇 가지 음식을 좀 더 차려서 간소하게 한 것이 소를 잡아서 얼마나 크게 막 제사를 지낸 거죠. 한 것보다, 그렇게 제사를 지낸 것보다 복을 더 받는답니다. 간소하게 지낸 것이. 그냥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소를 잡아서 크게 제사를 지낸 것이 간략하게 제사 지낸 것만 못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전구죠. 상전구. 상활. 동린사로는 불려서린 지사에 하니 실수 기복은 길대래야라.
상전에서 말하기를 독린사루가 설인의 때만 갖지 못하니. 아, 그러니까 이제 때가 좋답니다. 제사를 지내는 때. 그렇죠. 아무리 적절한 때, 아무리 뭐 그 제사에 뭐 진수성찬을 막 차려가지고 뭐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그 때가 안 맞으면 제사 지내야 될 때 넘기고, 그래서 그 다음날 뭐 일주일 뒤에 뭘 지낸다. 늦게 지낸다. 적절한 그 때를 맞추면 못한답니다.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리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하더라도 때를 맞추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 시기. 실수 기복은 기람이 크게 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를 이제 돕는다고 할 때 아무리 막 돈을 많이 주고 막 그렇게 돕는 것보다는 그 친구가 아주 이제 위급할 때 도와줘야 될 때 그때 조그만 돈이라도 이렇게 줘서 돕는 것이 그게 뭐 억만금을 주고 집을 사주고 뭐 자동차를 선물하고 하는 것보다 친구가 원할 때 그 적절한 그 시기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주는 것이 더 낫답니다. 해설 9호. 산천인 해설 봅시다. 9호. 9호는 음이 점점 자라나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상부에 하나뿐인 귀한 양으로서, 그렇죠? 상부에 하나뿐인 귀한 양이죠. 가운데에 바르게 자리하고, 바르게 자리하고, 하부에 홍하는 자기적이다. 하부에는 양이니까 이제 음이 해야 되죠. 그런데요. 육이 자기적이네요. 이와 같이 구호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하부에 자기짝인 유기가 있으나 음들로 두어 사이에 있어서 자기짝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죠? 바로 위아래가 전부 다 음으로 둘러싸여있네. 나의 짝은 어디 있을까? 바로 위에, 바로 아래. 이 세 명 중에서 누구일 것인가? 지금 골라야 됩니다. 나의 짝은 누구일 것인가? 자기 짝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호에 대하여 동쪽 기우스의 소를 잡으며 서쪽 기우스의 간략한 제사로서 그 복을 받으면 못하느니라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 짝을 알아보고 적절한 시기에 또 자기 짝을 만나는 게 그게 이제 좀 중요하다. 효사오문 상육, 이제 상육을 봅시다. 상육은 유기수라 예하니라. 상육은 그 머리를 적시는 것이라 위태로우니라. 머리를 적신답니다. 머리. 사람이 이제 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이제 머리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왜 머리가 곤란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연인이 있는데 그 남자가 여자한테 좀 불성실하게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아주 안 좋은 일을 저질렀다. 한눈을 팔았다. 그러면 그 애인이 되는 여자가 물을 마시다가도 커피숍에서 물을 머리에다 뿌릴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쳤습니다. 빵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이 머리가 참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머리가 젖는답니다. 머리가. 상육은 그 머리를 적시는 것이라. 위태로우니라. 위태롭다는 데 위태로워. 상전 상육. 상활 유기수려 하가구야리요. 상전에서 말하기를 유기수려하니 어찌 오래 갈 수 있으리요. 머리를 적시니 어찌 오래 갈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뭐 처신을 좀 잘못했겠죠. 이 머리에 귀한 머리에 물을 적시다니. 해설 상육. 산천인 해설 봅시다. 상육은 음이 점점 자라나는 수화기제의 시기에 음으로서 상부소승계의 제일 높은 자리에 바르게 위치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바르게 위치했죠. 축적하는 음의 힘이 극치에 도달했다. 그렇죠. 음은 이제 축적하는 힘이 극치에 도달했습니다. 상육은 바로 아래에 존엄한 구호를 타고 있으며 하부에는 홍하는 자기짝, 음이니까 양이 되죠. 예, 있네요. 예, 93 있네요. 홍하는 자기짝이 있다. 이와 같이 상육은 수화기제의 시기에 제일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하부에는 홍하는 자기짝이 있는 93이 있으나
성욕이 구호에 얽매이면 구호, 그렇죠. 바로 이제 구호가 있으니까 존엄한 구호. 이 구호 자리가 이제 여당의 대표 대통령 자리입니다. 이 성욕은 이제 전임 대통령 또는 이제 원로 한 여당의 이제 원로 정도 되는데 바로 아래 이제 구호에 얽매이게 되면 자기장을 못 만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구에 대하여 그 머리를 적시는 것이라 밑에 보니라. 머리를 적시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기장을 못 만나니. 여기까지가 바로 수화기제의 효사, 주역 해설, 산천인 주역 해설, 전자책의 효사 설명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효사는 차원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의 그 주제인 건강, 완전한 건강 부분을 이 효사에다가 바로 매칭을 시킨다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유출을 해서 이제 이 건강한 상태, 효사 부분을 한금 같은 말을 유출을 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제 가능합니다. 직접적으로 이해를 하려는 것은 그건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엉터리일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하는 것이. 하여튼 이 효사를 보면 대부분 다 자기 짝이 있습니다. 상하 자기 자리고 자기 짝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 주변의 방해로 자기 짝을 만드는데 조금씩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감성, 이 아래의 감성과 뜨거운 감성과 위의 차가운 이성, 감성과 이성이 적절하게 어느 정도 지금 절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지금 날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기 짝이 있긴 있는데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방해를 받아가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3년 동안 뭐 전쟁을 해서 이제 겨우 자기 짝을 만나고 또 어떤 짝은 이제 바로 아예 존엄한 또 구호가 있어서 또 기다리다가 겨우 만나고 머리를 적시고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조화롭다는 것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어떤 제어가 되면서 뜨거움 자체로서 자기 먼저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가움의 제어를 받으면서 적절하게 서로 상생상각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효사 부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효사 부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덧붙여서 역사적인 사례까지 이제 살펴보면 이 주역 해설, 산천인이 지은 주역 해설은 산천인의 모든 장기가 다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50%가 이 주역 해설 전자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역사적인 사례, 주역의 64개와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상 최초로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주역 해설의 크나큰 장점입니다. 역사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역 해설 이 전자책을 사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본방송에서는 간략하게 역사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의 또 매칭시킨 그 인물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화기제, 위와 아래가 조화를 이룬 상태. 위는 차갑고 아래는 뜨겁고 이성과 감성이 또 조화를 이룬 상태. 신기가 심기를 제어하고 있는 상태. 아주 기쁜 것을 적절한 걱정하는 것이 또 조화를 이루고, 물이 불을 제어하는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위가 또 아래를 아주 적절하게 제어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역사적인 여러 가지 국가나 어떤 사건들의 위와 아래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산천인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을 수화기제의 역사적인 사례로 들었을까요? 산천이. 산천이는 무엇을 역사적인 사례로 들었을까? 산천이는 무엇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들었느냐? 박정희 정권과 한강의 기적.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초가집을 따서 계약집을 만들고, 하여튼 새마을운동을 막 벌리고 또 경제 개발 발전 경제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오늘날처럼 잘 살 수 있는 그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박정희 정권의 이제 그 경제 성장기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이러한 경제 성장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경제 성장한 것을. 그래서 이제 산천이는 이제 수화기제의 역사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화기제의 역사적인 사건. 박정희 정권과 한강의 기적.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였고 그 이후 그는 국가정원 최고의 의장이 되어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1963년 10월 15일 박정희는 제15대가 아니고 5대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윤보선 후보를 15만 표차로 꺾고 당선되었다. 196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로부터 국빈 방문 초청을 받게 되었다. 당시 서동에는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이 있었는데 시속 200km 엄청난 고속도로가 그 당시에 있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우토반을 보면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독일 에르하르트 수상은 박정희 대통령의 손을 잡으면서 한국에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라인강의 기적을 애로 들면서 고속도로와 제철사업, 그렇죠, 제철사업. 그러면서 이제 포항제철 지금 자동차 산업, 현대자동차, 정유산업, 조선산업 등을 할 것을 조언하였다. 이때 이제 조언을 했답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리고 한일 협정을 맺을 것도 조언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단행하였으며 식량정산 7개년 계획과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그리고 삼선개헌 및 유신헌법 등으로 장기 집권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제5, 6, 7, 8, 9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하지만 그의 장기 집권 동안 이를 반대하던 야당 및 학생운동 세력 등 민주화 세력과 끊임없이 충돌하였다. 이건 안전 부분이죠. 이제 산천이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든 건 이제 박정희 정권의 이제 박정희 이제 정권과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그 아래 참모들이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팀을 이루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이제 수화기제의 상태로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각 이 사건에 해당하는 각 인물 살펴보겠습니다. 인물만. 그다음에 초고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초고에 해당하는 인물. 초고에 해당하는 인물은 바로 장준하였습니다. 장준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자 정치인이며 박정희 장기 독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렇죠. 강하게 비판하는 사례겠습니다. 6위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 있을까요? 6위에 해당하는 인물은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으며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제11대 대통령이었다. 그 당시에도 이 전두환이 박정희의 이제 총애를 받았습니다. 93에 해당하는 인물, 93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93에 해당하는 인물은 윤보선이었습니다. 윤보선은 대한민국의 정치가이자 제4대 대통령이었으며 하야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였다. 그렇죠. 박정희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입니다. 윤보선. 육사에 해당하는 인물 누구 있을까요? 육사에 해당하는 인물은 바로 김정필이었습니다. 김정필은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 참모로 당시 중령으로 참여하였으며 제11대
31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그죠? 김종필이 이제 박정희를 잘 모셨죠. 참 국무총리 참 잘했죠. 그다음에 이제 구호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구호에 해당하는 인물은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였으며 대한민국 제5, 6, 7, 8, 9대 대통령을 지냈다. 예,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상륙에 해당 인물, 상륙에 해당 인물은 누구였을까? 상륙에 해당 인물은 바로 장면이었습니다. 장면은 대한민국의 4대 부통령, 제2대, 제7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역임하였다. 예. 수화기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것이 바로 수화기제였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역사적인 사례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천의 주역 해설 전자책을 보면서 수화기제기를 살펴봤습니다. 황제능력과 주역을 매칭시킴으로써 우리는 건강을 이제 주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발 천리길도 한 걸음 붙었는데 그 첫발 밥을 떠먹었는데 기백이 차려놓은 그 진수성찬에 첫 술을 떠먹었는데 그 첫 술이 바로 수화기제. 완전한 건강이란 무엇인가? 완전한 건강이란 바로 수화기제였습니다.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고 신기와 신기가 조화를 이루고 이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차가움과 뜨거움이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우주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자기 짝이 있고 자기 자리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 상태가 우주로 보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고 사람의 몸으로 보면 완전한 건강한 상태. 하지만 이 건강한 상태도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좋지만 끝은 항상 어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19회 방송 황제능력과 주역의 옥룡편 완전한 건강이란 무엇인가? 수화기제. 그 수화기제 편을 산천인의 주역 해설 전자책을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아 맞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관련되니까 이제 의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가 이제 있었는데 그 두 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동문수학을 했습니다. 동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 중에서 한 사람은 이제 명의 말 그대로 이름이 자자한 그런 의사였습니다. 너무나 사람도 환자도 잘 고치고 TV에도 자주 나오고 책도 많이 쓰고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어떤 병이 생기면 저 사람한테 꼭 가야 된다. 저 의사한테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예약이 3년 스케줄, 3년 전에 예약을 해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명의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평범한 의사였습니다. 평범한 의사. 소위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두 명 다 이제 같은 이제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는데, 한 사람은 명의가 되고, 한 사람은 평범한 의사 됐는데, 같은 또 교회를 또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이 평범한 이제 의사는 그 교회 가면 이제 자기 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픈 환자들을 저의 미약한 의술이지만 제가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환자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병원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항상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명의, 이제 자기 친구가 명의인데, 자기 친구가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데, 친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가 어떻게 이제 기도하나 딱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인 그 친구는 이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제발 저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면
제가 지금까지 쌓은, 의사로서 쌓은 모든 부귀 영화, 명예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이 세상에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하나님 제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니 너무나도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저 유명한 의사인데 부귀영화 이름이 없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명희한테 물어보니까 그 의사가 한다는 말이 가장 좋은 것은 환자들이 병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환자들이 병들면 이미 진 것이다. 나의 소원은 환자들이 생기지 않는 이 세상에 병이 없는 세상, 병이 없어서 환자들이 더 이상 병들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필요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랬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고 가장 이름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